네, 한 주 잘 지냈습니까? 이번 주에 시험 기간이죠? 많이 바쁠 텐데요. 어, 오늘 마지막 특강인데 조금 오늘은 소프트한 걸로 좀 하죠. Writing is not that easy, but Grammarly can help. This sentence is grammatically 네, 이 영화 여러분들 아마 태어나기 전에 나왔을 거예요. 2000년 못 돼서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타이타닉 영화의 타이타닉. 그래서 타이타닉 영화에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Women and Children First 그랬죠. 여자들하고 아이들을 먼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배가 침몰하려고 하니까 배에서 이제 사람들이 뛰어내리는데 배가 그 당시만 해도 그 타이타닉에 있는 구면 보트가 라이프 보트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못하니까 여성을 먼저 태우고 아이들하고 그걸 먼저 태우자. 그걸 지금 아마 이렇게 물어보는 젊은 사람이 아마 1등 항해사, 배는 이제 선장이 있고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뭐 갑판장, 뭐 기관장 막 이런 식으로 있고 이제 사람들이 있죠. 그 당시만 해도 이 큰 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요즘은 컨테이너선에 그 크루들이 20명도 안 됩니다. 큰 컨테이너도 15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거죠. 누구한테? 선장님한테 물어보죠. 1항사가 1등 항해사가 여성들하고 아이들을 먼저 태우면 어떨까요? 물어보니까 그때 이 나이 든 선장이 명령 그렇게 승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승인하니까 이 사람이 내려가서 이건 명령이야 오더 하면서 전부 남자들은 타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타려고 하니까 권총으로 쏴버리죠. 그리고 자기도 그 자리에서 이제 자살하는 그런 이제 끔찍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두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해상법 배웠죠? 아마 3학년이나 4학년 해상법 배울 거예요. 메린 액트, 그 다음에 또 유럽의 기사도 정신 내지는 그 여성과 아이들을 그 우선시하는 유럽의 그런 오래된 그런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배란 게 뭐죠? 배가 있으면 배에는 선장이 이제 왕이죠. 왕 어떻게 보면 선장은 그 배에 타 있는 물건과 모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배가 침몰하려고 하니까 우선 짐을 다 뭐 내려라 짐 다 던져버렸고 이미. 그리고 사람들을 내리게 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먼저 내리게 할 거냐, 이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게 할 거냐 하는 생사열탈권을 이 선장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여기서 지금 정해지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상법에서 여러분들이 그 선박에 대한 규정이 나오잖아요. 선장의 권한 이런 게, 그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타이타닉 영화를 한번 보세요. 해상법을 생각하면서 한번 봐봐요. 해상법 생각하면서 선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거, 그리고 선장이나 그 항해사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을 내리는 그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내려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영화 때 나온 건 아니래요. 그 전에 대항해 시대, 그러니까 한 15세기, 16세기부터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뭐 콜럼부스가 대서양을 막 건너고 이럴 때, 그때 이제 원거리 그 항해에 대한 개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네덜란드나
영국에서부터 출발해가 스페인으로 출발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아프리카로 가는 그런 배나 이런 데서 배가 침몰하려고 할 때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내려주고 남자들은 죽는다 뭐 그런 전통이 이미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그 장면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얼마 전에 KBS 드라마 신사 아가씨 여러분들 아마 학생들은 볼 시간이 없었을 텐데 교수는 할 일이 없어서 열심히 봅니다 주말에. 여기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이제 그 아이들하고 선생님 뭐 나와서 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영화 여러분 재밌게 봤겠지, 청취자들이 많이 보셨겠지만은 그것이 바로 유럽의 문화가 저기 묻어 있는 거예요. 신사라는 건 끝까지 책임을 진다. 끝까지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을 믿는다. 예, 답답할 정도로. 그리고 결국은 아이들을 택하는 뭐 그런 걸 보여주는데 지금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이 뭡니까? 우크라이나 사진이요. 우크라이나. 지금 푸틴 대통령 물론 이제 뭐 서방 세계의 언론 기사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나오고 막 러시아는 불리하게는 보도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러시아 군인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여성과 그 아이들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막 포격을 하고 죽이고 있다. 이게 이제 유럽 사람들한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네. 그리고 뭐 아동 병원에다 포탄을 쏜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유럽의 그런 문화와 유럽의 그런 전통의 시각에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럽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하고 유럽에 이제 깊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의 근저에 있는 그 문화적인 전통과 그 사고 그리고 어떤 그 국가관 사회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사진 하나 보봅시다. 가운데 위쪽 가운데 뭐 빨간 이렇게 여자가 여기 이게 뭐죠? 나이트 자기를 주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뭐 한국 사람 자기 주는 거 있죠. 이게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그거라 그러대요. 수치스러운 이 장면은 마지막이다. 그 다음부터 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그런 장면이라고 이게 이제 여성들이 남자 기사한테 이렇게 기사 저기를 부여하는 뭐 그런 사진이고요. 사실 교수도 유럽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나도 뭐 집사람한테나 그렇게 별로 하지를 못해. 한국에서 한국식 매너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보세요. 이제 그 기사 자기 주는 거 그 오른쪽에 뭐죠? 문 열어주는 거. 우리 남학생들 여학생 들어올 때 문 열어주는지 모르겠네. 어때요? 잘 안 열어주지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들 해야 돼. 유럽에 가면 해야 됩니다. 그거. 네, 반드시 해야 돼. 뒤에 여성이 따라오는데 자기가 이제 문 열고 나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렇게.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여성이 뒤에 서 있으면 비껴서 먼저 나가게 해줘야 되는 거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몸에 익숙하게 해야 돼요. 남녀 보행 시 여성은 차도 반대쪽. 그렇죠? 뭐 이게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자 그러니까는 남자의 오른쪽에 지금 여자가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왜 여기 서 있느냐? 뭐 칼을 원래 왼쪽에다 쳤대 이게. 그래서 칼을 뽑을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길 걸어갈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에 뭐 이쪽 오른쪽 왼쪽 아래에 문 열어주는 거. 교수도 이거 잘 안 돼요. 이게 교수도 뭐 집사람 먼저 문 열어주고 내가 가서 문 열지 않고 잘 안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혹시 유럽의 여성 바이어를 만났을 때는 그렇게 좀 특히 남성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알고 계세요? 왼쪽 가운데 사진 이 볼키스라고 그러죠. 볼키스. 한국에서 요즘 한국에 볼키스 안 하지. 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근데 교수가 제일 유럽에 가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던 게 바로 이 볼키스예요. 교수가 이제 코트라에 있으면서 거의 이제 가면 무슨 행사에 많이 가요. 행사에 뭐 한국 대표로 가기도 하고 한국 뭐 기업 대표로도 하고 그런 뭐 상도 주고 누구 만나기도 하는데
유럽 사람들이 이게 볼키스를 자기도 하고 그래. 이게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데 너무 그렇게 뭐 당황스러워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친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친밀의 표시로 이렇게 한다는 거 모르겠어요. 뭐 여학생들 또 이거 뭐 할 줄 몰라 이거.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좀 익숙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무조건 여성과 아이들은 뭐든지 우선적으로 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유럽의 기본적인 문화를 좀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전시회 뭐 다음 주에 코스모 프로 여러분들 중에 가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시회가 열릴 때 뭐 아마 이제 코스모 프로 가는 한국 중소기업은 대체로 뭐 이런 이제 한국 간에 꼭 이렇게 나눠서 한국 간에 조금만 3x3이나 3x3 아니면 뭐 3x6, 3x4 뭐 이런 정도의 작은 부스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이거죠. 여기서 학생 이 안에 이제 두 사람이 보통 기본으로 이 부스에 있어요. 한 사람은 여기에 앉아서 바이어와 상담을 하고 한 사람은 여기서 뭐 하냐면 지나가는 사람을 맞이하면서 거기서 안으로 들이지 말지 물어보는 거에 대답해 주는 기본적인 형태가 이 두 가지. 혼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많이 올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최소 인력이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시 부스 운영요원의 선발을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사실 중소기업 조그마한 중소기업에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소수출기업이라는 게 웬만한 큰 회사가 아니면 뭐 수출부 직원이 잘해야 한 2~3명, 뭐 3명, 4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대체로 중소기업은 해외 전시에 나간다 그러면 사장님하고 뭐 둘이 수출 담당자가 가든가 아니면 사장님하고 수출부 직원, 해외 영업 직원 한 2명, 한 3명 정도 가는 게 고작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계속 여기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은 하루 정도 보고 그냥 도로 기구 가시는 거 딴 데로 출장 가버리고 주로 수출 담당, 해외 영업 담당 직원들이 여기 앉아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스에 이제 지원 파견을 간다고 하면은 아마 이분들을 도와서 뭐 혼자 가는 부스에 뭐 학생 2명이 더 간다든지 뭐 둘이 있는 부스에 한 사람이 더 가는 뭐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스에서 어떻게 상담을 하는 그런 상담하는 그런 뭐 기법 저 책에 나온 협상론 그걸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 실무적인 걸 여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전시에 왜 가겠어요? 결국 바이어를 만나러 가는 건데 새로운 나의 파트너를 만나고 물론 기존에 우리 회사하고 거래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기존 바이어도 만나기도 중요하지만은 또 대부분이 새로운 자기 거래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 전시에 가기 때문에 그 자기의 잠재 고객들이 찾아오는 이 장소가 사실은 이 전시회 참가 프로젝트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겠죠. 가장 그 중요한. 네. 그래서 삼성이나 LG 같은 이런 큰 회사들은 부스가 어마어마하게 하나의 파빌리온이거든요. 우리 지금 이 강의실에 뭐 한 2배, 3배 막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럼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여러 부서에서 그 직원들을 선발해가지고 파견을 하는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거기 지금 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시회 부스 요원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자격 요건 이제 이걸 거기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제품에 대한 지식 당연한 거죠. 뭐 삼성 뭐 갤럭시 뭐 20 S3가 나왔다. S23가 나왔다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 이거 성능은 뭐고 이 재료는 뭐고 다른 이 신제품과 이 전 버전과 차이는 그거 전부 소상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물론 이제 삼성이 거기서 그 뭐 하는 거 예를 들은 거예요. 사람 만나기를 선호해야 된다. 이게 참 답답한 얘기죠.
여러분들 대학에서 다닐 때는 사람 만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특히 뭐 더구나 지금 비대면 돼가지고 집에서 기숙사에 앉아서 뭐 공부하고 있는데 사람 만날 일이 거의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는데 그 이제 적응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돼야 된다. 완화하고 활달한 성격. 여기 지금 이 여자분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건 뭐 꼭 이분이 그렇다기보다는 교수가 어디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려놓은 사진을 그냥 가져온 겁니다. 이 여성분도 아마 뭐 사장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영업부장, 해외 담당 뭐 임원일 수도 있고 그래요. 딱 머리 걷어붙이고 반쯤 올리고 더운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웃으면서 바이어한테 지금 물건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있는 그거죠. 그 사람하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좀 활달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활달해야 된다. 좀 밝아야 된다. 너무 수줍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 돼.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남의 말을 잘 듣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Good listener. Good listener. Good listener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어도 잘해야 되고 특히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듣고 말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 전시 부스에 가면 변하는 사람들이 다 온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명함된 사람도 있고 그냥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이 사람이 내 파트너라는 것을 찾아낼 거냐. 그러니까 굿 리슨 하지 않으면은 어렵죠.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활기가 넘쳐야 한다. 글쎄요, 이 지금 여성분 같이 근데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왜 건강하고 활기가 넘쳐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이따 이제 좀 자세히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기업에는 전시 부스 요원을 선발하면 이제 교육을 시킨다.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처음 전시회에 가게 되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교육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교육을 받고 있긴 한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회사들이 교육을 시켜서 보내지 않으면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부스를 찾아온 사람의 명함을 받는 게 최선의 그 목표.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지나가다가 자기 누군지 잘 얘기 안 해. 그냥 뭐 물어보고 그냥 가버린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 정체가 뭔지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명함을 받고 명함을 보면서 당신이 누구냐, 어디에서 왔냐, 거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게 좋죠. 그럼 보통 명함을 받으려면 내 명함을 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의 정보를 캐낼 거냐, 정보를 알아낼 거냐 하는 것이 가장 이 부스 요원의 특히 앞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한국에도 여러분들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거 있는 거 알죠? 지금 뭐 하려고 하면 전부 뭐 클릭해야 뭐 하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한 20년도 안 된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그 개인정보들이 대량으로 막 유출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엄격해졌죠. 뭐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면은 뭐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막 그렇게 돼 있는데 결국 뭐 이 바이어 해외 파트너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가 한국하고 거래를 꼭 하고 싶은 사람이야 기꺼이 자기 신분을 밝히겠지만 슬쩍 뭐 지나가다가 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그 뭐 경쟁업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지 싹 보호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뭐 속된 말로 꼬드겨 가지고 그 사람들의 정보를 어떻게 알아낼 거냐 이런 게 이제 부스 요원의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필수 숙지 사항, 뭐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의 범위, 가격, 거래 조건, 자사 제품의 경쟁력과 차별성, 목표 고객 집단,
고객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어떤 청관계 프로그램이 뭐 다 앞에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이제 이 사진에 지금 두 사람 있죠. 교수가 화살표 해놓은 거.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와서 지나가서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물어보면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 안으로 들여보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앉아서 이 안에 있는 사람과 상담을 하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만약 여기 있는데 또 하겠다고 그러면서 기다려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 약속을 보통 하죠. 10분 후에 오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몇 시까지 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이 그냥 지나가는 바이 참관객을 이제 실제 고객으로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작업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에 사람이. 그 고객 집단이 B2C의 커스터머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바이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일반적으로 전시회는 대부분이 지금 50~60%가 다 전문 전시회예요. 전문 전시회고 막 일반인들까지 다 오는 그런 전시회 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개도국밖에 없어요. 지금은 선진국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전시회는 거의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 고객이라는 고객이라는 그거겠죠. 화장품 같으면 화장품도 이 화장품이 뭐 색조 화장품이냐 뭐 그다음에 뭐죠 그 색조가 아닌 그런 건 기초 화장품이야 이거에 따라서 그 어떤 이태리 사람들이라 해도 우리의 지금 제품이 뭐 영양크림이다. 영양크림 중에서도 이건 뭐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냐 일반적인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면은 이건 할머니들 용이냐 아니면 아줌마들 용이냐 젊은 사람들 용이냐 이게 틀리잖아요. 그 목표 우리의 제품이 지향하는 그 고객 집중에 그걸 모르면 이야기가 안 되죠. 우리 제품은 이거 이제 소비자들 위한 건데 할머니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품이 타겟으로 하는 고객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전시 부스 요원의 자세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느냐, 뭐 매우 상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정리를 여기는 보니까 너무 좀 심할 정도로 이거 미국에서 나온 그 전시에 대한 그 미국 교재에 나온 걸 이렇게 정리한 것 같아요. 앉아있지 마라. 참 답답한 얘기죠. 뭐 물론 여기 전시회 가면 앉아있을 시간이 없죠. 보통 전시회가 10시부터 시작하는데 10시부터 한 12시, 1시까지 앉아있을 시간은 거의 없어요. 물론 이 안에 이제 상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한번 이 옆에 인포메이션이라고 인포메이션 여기는 실제 상담하는 부스는 아닌데 이 사람들 한번 태도를 한번 보라 이거죠. 앉아있어. 등도 이쪽이 사람들 있는 쪽으로 등 돌리고 있고 여기 지금 하지 말라는 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뭐죠? 사람들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자기 무슨 핸드폰 보고 있나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이 100% 이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부스 요원이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수가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1993년에 미얀마를 갔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 군사 독재 해가지고 하던 그런 지금 물론 이제 미얀마가 또 하다가 다시 이렇게 됐지만은 거기 그때 이제 아웅산 사태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무위원들하고 같이 거기 가가지고 폭탄이 터져가지고 몇 사람 죽고 막 그랬는데 그 전두환 대통령이 머물렀던 유일한 호텔이 하나 있어요. 거기 호텔이 괜찮은 호텔이 그 당시만 한 개밖에 없었는데 그 호텔에 가서 이제 우리도 점심을 먹었거든요.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점심 먹는 식당 옆에 뭐가 있냐면 기념품 가게가 있는데
그 제가 같이 갔던 이제 윗분은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하셔. 뭐 살려고 그래갖고 야 여기 뭐 특산품 있으니까 하나 사볼까 했는데 거기 가게에 아가씨 2명이 앉아 있어.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어. 우리 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 어떻게 물건을 사겠어요? 살 수가 없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지 마라. 그런 말이 그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둘이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지나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 지금 손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 그런 의미가 여기 지금 담겨 있는 거죠. 운동하지 마라. 부스 비우지 마라. 6번. 사실 뭐 부스를 안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많죠. 그래서 2사람 이상이 가야 되는 게 바로 그거. 혼자 있다가 화장실 가면 어떻게? 그럼 갑자기 무슨 막 비상사태 나고 그럼 뭐 비워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왔다가 가장 기분 나빠하는 게 사람 없는 거예요. 부스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마다 통역원이라도 여기 세워놔야 돼. 누군가 없으면은 굉장히 결례가 되고 대단히 바이어한테 나쁜 인상을 줍니다. 몸 냄새로 불쾌감을 주지 마라. 요즘은 뭐 많이 바꿔지긴 했는데 여러분들 그 몸 냄새 진짜 그 담배 안 피우는 학생이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면 냄새 확 나죠. 똑같은 거예요. 서양 사람 우리가 아무리 마늘 냄새가 안 나려고 해도 서양 사람들이 보면 마늘 냄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시 기간 동안에 냄새 나는 이제 그런 건 해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9번 내방객을 무시하지 마라. 이게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상공인에도 그런 일화들이 많이 실화가요. 실화가. 제가 아는 분이 그 일식당을 했거든요. 횟집. 근데 그분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에쿠스 자동차를 사러 가는데 슬리퍼를 신고 막 갔대. 너무 바쁘니까 그 사람 언제 뭐 가서 상담하고 뭐 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가가지고 갔는데 슬리퍼 신고 완전히 막 일하다 온 사람 또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거야. 에쿠스 사러 갔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식당에 있는 사람은 식당 주인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입만 보면 저 사람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안 돼. 정반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 교수가 지나가는 사람이 다 아무게 지나가도 그중에 진성 바이어가 누군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피곤하긴 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무슨 전시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된다니. 실제 여러분들 이 소비재 전시회 가보면 정신이 하나도 막 아가씨들이 막 때로 몰려와가지고 쫙뭐 그냥 오면은 이거 뭐 혼돈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노트북 들고 있다가 노트북 놓고 있다가 노트북 가져가지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주의해야 될 거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다 100% 지킬 수는 없지만은 이제 해야 될 거 하지 말한 거 외에 해야 될 거. 뭐 제품의 정통화라 그건 당연한 것이죠. 대체로 그 통역원들이 사실 중요해요. 이태리에 가면은 아마 바이어들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 전시 주최자인 사람들 그리고 또 교수도 이태리에 자주 그들 갔는데 쇼핑하러 많이 갔거든요. 그쪽에 그 슬로베니아 살 때 거의 쇼퍼 그 종업원들도 영어를 못해요. 그런데 다 통해. 왜? 이태리 라틴어는 영어하고 비슷하다고. 비슷해요. 대충 보면 단어 보면은 대충 통해. 그러니까 선뜻 다시도 통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통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제2의 국어권에 가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통역한 사람들이 그 제품에는 알 리가 없지. 왜냐하면 통역자를 한국에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대체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볼로냐 전시회다 그러면 볼로냐나 그 인근 도시에 있는 뭐 유학생이나 아니면 거기 결혼해서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통역을 하러 오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화장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더구나 어떤 기술 집약적인 그럼 거의 모르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역원이 있다. 여러분이 이태리어를 하면 좋겠지만 이태리어가 안 될 거니까 통역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 사전에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이 제품에 대해 계속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통역자가 우리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속속들이 좀 최대한 많이 알고 있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뭐 음료를 준비하라, 명찰을 부착한다. 예, 좋아요. 여기다 보통 이제 부스 앞에 보면 이렇게 명함 있죠. 명함은 이렇게 몇백 장 막 쌓아놔요. 그리고 또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느 회사에 누구란 걸 이렇게 얼른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제 복장을 하고 어떻게 부스에서 맞을 것이냐 하는 그 다이얼을 맞을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져요. 기계 같은 경우는 사실 막 기계 전시회 이런 데 가면 뭐 별로 오는 사람도 없어요. 뭐 하루에 뭐 그렇게 많은 사람 오지 않아. 근데 이 소비재는 엄청난 사람들이 온다는 거 그걸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담을 위해서 가격 여러분들 이미 늘상 배웠던 FOB, CIF 뭐 그다음에 최소 주문량, 미니멈 퀀티티 오더, MOQ, 그다음에 미니멈 오더 퀀티티, 뭐 LC냐 뭐 대체로 근데 다 요즘 LC 거래는 안 하죠. 대부분 TT 거래 하면은 뭐 50대 50으로 할 거냐, 50% 먼저 받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이 선적된 뒤에 50% 하느냐, 아니면 문전 선적 직전에 50% 받고 뭐 거의 서류가 도착하면 뭐 50%뭐 이런 것은 이제 그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떤 품목의 성질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도 결제 조건이 다르죠. 품질 보장 조건, 그다음에 샘플 오더. 샘플 오더는 지난번에 바이코리아 얘기했죠.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화장품 같은 거 샘플을 많이 요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품은 몇 가지 종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마구 나눠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개 단위로 이렇게 10 유닛 뭐 어떤 그 회사 사장님이 정할 수 있어요. 10 유닛은 샘플로 사가라 이렇게 한다. 사가라 공짜가 아니고. 그랬을 때 그 코트라의 바이코리아 그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신용카드로 해서 거래를 해서 그걸 보내줄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좀 많이 공짜로 막 보내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우리나라 제품 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샘플 무료로 보내줄 수가 없죠. 에이전트 요구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에이전트 요구. 보통 중소기업이 해외 처음 나가면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태리 코시모 프로에 처음 나갔단 말이에요. 처음. 그러면 그 바이어가 와가지고 제가 솔 에이전트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분명히 할 거예요. 실제로 뭐 이제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가 있어요. 그게 가장 대답하기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는데 처음부터 예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랬을 때 바이어에 대해서 너무 그렇다고 딱 잘라버릴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두면서 오케이 당신이 이러이러한 뭐 조건이면 내가 에이전트십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이제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이런 수출 상담에 많이 익숙해 있으세요. 그리고 자기 회사 나름대로 어떤 방침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는 에이전트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근데 섣불리 마구막 그 자리에서 뭐 사인해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나라에 따라서 그 에이전트십을 주면 다른데 뭐 지역별로 전체 다 뭐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뭐 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겠죠. 에이전트십을 줄 때 뭐 이태리의 북부 지역만 준다든지 뭐 그렇게 이태리 남부 지역만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내가 당신이 앞으로 3년 뭐 1년 동안에 얼마까지 물건을 가져가면 계속 에이전트십을 주고 그게 안 되면 나는 제2의 세컨 에이전트, 서드 에이전트를 지정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해 나가게 되게 됩니다. 네. 전시 부스 복장. 지난 시간에도 이제 옷을 준비할 거 그거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뭐 다시 좀 반복된 얘기이기도 한데 여기 이제 뭐 하루 종일 여기 서 있고
또 4일, 5일 막 서 있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복장 같은 경우도 좀 편하게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뭐 두 켤레, 세 켤레 가져가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태리 못 가봤죠? 이태리는 신발이 굉장히 쌉니다. 다양한 신발이 굉장히 신발 가게에 가보면 모르겠어. 우리 남학생들이 신발 살 일이 별로 없겠지만 여학생들은 한번 관심 가져보는 신발 종류가 굉장히 여성 신발이 다양해요. 그래가지고 아직 전 세계 시장에 지금 런칭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의 신발들도 거기 많이 있어요, 이태리에. 그래서 꼭 뭐 신발을 뭐 한국에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현지에 가서 이렇게 사는 거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네, 여기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시에 부수용어 자세 그랬는데 요건 지금 이 안에서 뭐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그런 그 매너가 되겠습니다. 악수할 때 뭐 어떻게 처음 이게 만났을 때 어떤 1대1로 만났을 때 이런 경우를 지금 얘기해요.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우리 멜라니아하고 우리 김정숙 여사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허리 안 숙이고 있죠. 이렇게 하고 정확하게 딱 이렇게 하고 있고 눈 보고 있죠. 눈 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뭐 우리나라 대통령 눈 막 보고 있잖아요. 이게. 악수할 때 눈을 맞추는 거예요. 눈을 보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서양 사람들하고는 이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뭐 왼쪽에 막 대통령 만난다고 완전 90도 내지는 뭐 80도 완전히 막 이렇게 숙이고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비굴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나하고 말에 거래하려고 하면 1대1로 동등하게 해야지 무슨 자기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옛날 뭐 노예 슬레이브처럼 얘기하냐 이렇게 착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이 가장 그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참 참 곤란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왔는데 막 바이오한테 막 안녕하세요 이런 거 별로 안 좋다. 그런 것을 이제 좀 잊어버려요.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물론 유럽 사람들도 약간 이렇게 고개 숙인 사람들이 있어요.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한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한다는 알고 있는 사람이 약간 고개 숙이고 하는데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어요. 이건 아니에요. 잊어버려야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강경화 장관은 그러면 오랫동안 유엔에서 근무하신 분 왜 이러냐 하는데 이거는 일본 수상을 만나기 때문에 약간 그게 맞춰준다고 보이지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좀 불편해서 하는 거예요. 불편해.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볼 때는 눈을 보면서 좀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면서 하라.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왔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라. 뭐 정보 수집하는 그게 뭐 여기 지금 교수가 뭐 얘기한다고 해서 이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영어를 이대로 뭐 다 쓸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생각을 하고 가장 핵심적인 또 무엇을 그 사람으로부터 알아낼 거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방객과의 원활한 상담은 액션이라고 하는데 액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될 거. 뭘 알아내야 되느냐. 1번 의사결정 능력. 디시전 메이커냐 아니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1번이. 왜냐하면 하도 얘기하고 뭐 상담했는데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뭐 이거 이제 가서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돼. 이게 정말 긴 빠지죠. 네. 보통 이제 국제 협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협상하는데 그 협상 대표가 누군지 알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거기 비서관이 왔어요. 최측근.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자기가 가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협상에 파워가 있느냐 없느냐, 오소리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결국 대통령 가장 옆에서 있는 사람을 보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협상에 어떤 그 의사결정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내 물건을 구매할 의사결정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또 먼저 알아봐야 되는 그런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는 뭐 캐파빌리티 이게 바이어가 돈이 있냐 없냐 언제쯤 살 거냐 뭐 이런 거 혹시 뭐 규제나 이런 거 없느냐 뭐 이런 거 특히 이제 6번이 중요하죠. 6번이 다 그렇게 얘기됐을 때 쭉 얘기를 하잖아요. 하고 바이어가 뭔가 요구를 해요. 샘플을 보내달라 한다든지 뭐 견적을 정식으로 내달라 한다든지 뭐 요구를 하겠죠. 그걸 잘 알아들어야 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상담 이렇게 하고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쭉 바이어 얘기를 해. 막 적었을까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 얘기를 끝내기 전에 클로징 그 컨버세이션은 뭐가 돼야 되냐면 둘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니하고 나하고 얘기한 거 다시 정리 좀 해보자 하면서 내가 샘플은 언제까지 보내줄게. 그 다음에 요것은 그 정확한 가격은 내가 어느 정도인데 이건 좀 더 우리가 연구해서 뭐 이건 해주겠다. 그 다음에 요것은 데스티네이션은 지금 정확히 네가 어디 뭐 함부르크라고 했지? 함부르크 맞아? 함부르크 오케이. 그렇게 확인하고 딱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이건 뭐 엉뚱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이 외국어에 별로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이어가 하는 얘기를 특히 이제 영어권 그 네이티브 스피커인 사람들은 이런 일이 많아요. 교수도 이제 근무할 영국이나 미국 근무할 그런 게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 영어 좀 하지 저 영어 좀 하는 척 하면 이 사람이 이 친구 영어 잘하네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이게 그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독일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기가 쉬워요. 지도 잘 못하니까 이게 서로 조심하면서 이제 단어 하나 워드 바이 워드 이렇게 확인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이제 전화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전화가 제일 힘들어. 미국에서 이제 근무할 때 미국 사람 전화 왔어. 그럼 내가 영어를 이제 전화 받지. 그럼 뭐 이 친구 영어 잘하면 와 얘기하면 거의 못 알아들어.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지. 내가 영어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내가 영어 잘한 줄 알고 막 얘기해. 그러면은 잘 못 알아듣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못 알아들은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확실히 확인하게 해야 돼. 뭐냐?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요거 네가 요거 얘기했지 그러면 그건 아니고 요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얘기했던 것을 내가 이메일로 다시 확인 메일 보낼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응? 그냥 그 사람하고 얘기를 아무리 했더라도 잘못하면 엉뚱한 얘기가 뭐 여러분들 이런 얘기 교수가 모스크바 가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 우리가 러시아하고 수교를 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뭐 고르바초프인가 누군가를 엘친인가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통역을 그때 러시아 제대로 통역이 안 됐대. 그래가지고 3억 달러 차관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 3억 달러. 근데 통역이 잘못해가지고 30억 달러로 통역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가 30억 달러 차관을 줬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그런 일도 실제 있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국어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워드 바이 워드 조심해야 된다. 꼭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that's too expensive. 얼마든지 바이어가 항상 입에 달고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 뭐 싸게 사고 우리 여러분도 싸게 사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사람 비싸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예시를 한 거예요. 이번 전시에만은 너한테는 뭐 10% 할인 가격으로 주겠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이거 갤럭시 이번 S23 요거 얘기했는데 그러면 넌 싼 거 찾냐? 그러면 S22로 할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 이거는 뭐 그런 거라든지 약간 좀 싼 걸로 이렇게 아니면 네가 저 가격은 내가 깎을 수 없는데 조금 나눠서 뭐 싹 인스톨먼트 해줄게 뭐 그런 이제 그걸 해볼 수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뭐 정답은 아니에요. 네. 자. 전시 부스 운영 및 상담 기법.
이제 전시회 부스 차려놓고 어떻게 상담 운영을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먼저 지금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지만은 부스 요원이 출장 갈 때부터 이제 뭐 이제 다시 한번 일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자 얘기 쭉 하고 이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개막 2일, 1일 개막일 이때가 제일 복잡하고 가장 힘든 때입니다. 보통 가장 힘든 때예요. 보통 이제 현지에 도착하는 게 한 2일이나 3일 전에 도착해요. 네. 전시회가 바로 4일이다 그러면 그 전에 D-1일, D-2일 아니면 D-3일. 보통 이때 현재 도착 이때. 그래갖고 바로 이때 디스플레이 하고 이제 꾸미고 그리고 이제 개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 준비하는 그 이틀 그리고 개막하는 날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기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보통 -1일이나 2일 이때 한국관을 관장하는 포트라가 그때 참가업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요. 와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이번 전시 뒤에서 이제 브리핑 자료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이런 순서로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도착해서 뭘 할 거냐. 뭐 이건 아주 상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2일이나 3일 전에 D-2일이나 3일 전에 전시 부스 요원이 도착해서 뭘 하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뭐 하겠어요? 자기 부서가 잘 만들어졌는지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전시품이 잘 왔는지. 전시품이 지금 이때 어디 와 있어야 되냐면 전시장 옆에 있는 보색 창고에 여기에 지금 우리 부스가 우리 전시품이 여기에 잘 도착했는지 물어봐요. 운송업체한테 물어보면 다 알죠. 왔다. 그렇게 하고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D-2일의 아침이 되면 이 우든 박스를 요 앞에다 갖다 놔요. 이걸 갖다 놔. 우든 박스를 갖다 놔. 그러면 아침에 이 전시 부스 요원이 여기에 가가지고 망치로 뜯거나 뚜껑을 아니면 볼트를 돌려가지고 이걸 개봉하고 이 속에 있는 전시품을 여기다가 진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디스플레이를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열하는 방식이 이 제품 품목에 따라 많이 틀려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다 많이 걸 겁니다. 이게 앞에 내놓기도 하고 벽에다 걸어요. 고리로 해가지고 걸기도 하고 또 위에 선반에다 쉘브에 올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하고 앞에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발라주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앞에 이거 넣고 거기서 이제 발라주기도 하고 뭐 발라봐라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시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이 앞에다가 이런 것도 많이 해요. 그 어떤 회사들은 텔레비전을 여기다가 TV를 여기다 놓고 TV를 놓고 여기서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뱅뱅 이제 막 돌아가면서 한 2분 3분짜리 그걸 계속 설명을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요 장치 같은 거 잘 된 거예요. 굉장히 그림 전시회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깔끔하게 잘 돼 있죠. 부스 운영 여기 뭐 전시회 개막한 날 어떻게 하느냐. 특히 여기 이제 사전 회의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전시 이제 포트라에서 하는 것은 전체 사람들 대상으로 한번 밥 한번 먹여주는 것이고 우리 부스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야 돼요. 통역원이 보통 그 전날 옵니다. 그러면 통역원하고 모여서 얘기를 해야죠. 우리 통역원한테 또 그때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게 가장 핵심적인. 왜냐하면 그 다음날 전혀 통역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복장 이런 것은 뭐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스 운영 및 바이어 상담 지침 그랬는데 요건 다음 좀 쉬었다 합시다. 네. 다시 시작. 네. 바이어 운영 및 부스 운영 및 바이어 상담 지침 그랬는데 이건 지금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다시 좀 정리한 거예요. 정리를 한 건데
일반적으로 여기 써져 있는 얘기들은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회사에 따라서 이거 다 하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왜냐하면 뭐 시연에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화장품이라 해도 거기서 발라주는 화장품도 있고 그냥 보여만 주는 것이 다 틀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판촉물 같은 걸 나눠줄 수도 있고 안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근데 판촉물을 이렇게 하나씩 뭐 싼 걸로 뭐 100원짜리, 200원짜리 그런 거야 막 뭐 나눠주죠 이런 거. 근데 뭐 판촉물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건 뭐 다르다 이거죠. 다과 같은 건 보통 많이 준비돼 있어요. 이 안에 음료수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 코로나라 아마 그것도 못 먹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그 주최 측의 그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장 잘 해야 된다는 얘기고, 다음 날을 위해 쓰면 이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무지 힘들어요. 저 독일 캐런 전시회 갔다 온 학생도 있는데 아마 무진장 고생했을 거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하기가 힘들었을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건강하고 활달해야 된다. 바로 그게 바로 그겁니다. 바이어 상담시 요령.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교수가 강조하자면 바이어 말을 끝까지 이해하라. 사실 교수도 그 해외 생활을 15년이나 했지만은 그 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이게 다 듣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국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욕을 하는지 뭔지 어떻게 알아. 이게 욕을 하는지 뭐 뉘앙스가 굉장히 틀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바이어의 말을 끝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덜 잘 이해 안 될 때는 다시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명함 같은 경우 충분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 그다음에 가능성 없는 바이어. 이거 이제 골치 아프죠. 사람들이 오긴 왔는데 이건 뭐 이 사람 아무리 봐도 물건 주문한 것 같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와요. 그리고 소매상들이 많이 온다. 우리 이제 도매상이나 이제 직수입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바이어를 찾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소매상들이 와가지고 뭐 100피스만 좀 팔 수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참으로 힘들죠. 쫓아내기가 참 어려운데, 그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코트라의 바이코리아 그런 걸 이용해야 된다 이거죠. 100피스만 이용한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내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으로 해서 내가 100피스 보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도 해피. 물론 가격을 이제 사장 회사하고 얘기해가지고 물론 가격을 똑같이 할 수는 없죠. 그 뭐 5,000피스 그 하는 회사 바이어하고 500피스 하는 똑같은 가격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럴 때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을 줄 거냐 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죠. 굉장히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한참 뭐 5,000피스 막 상담하다가 뭐 한 다진에 뭐 100불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500 그것도 100불이야 이렇게 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되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자상거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상거래에서도 가격을 책정할 때 함부로 막 하면은 나중에 손해 나버리네. 잘못하면 운송비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가능성 없는 특징 그랬는데, 이제 뭐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뭐 무시하지는 마라. 무시하지는 말지만은 이런 이제 사람들을 좀 걸러낼 수 있는 노력을 좀 해보자 그런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 입국 목적으로 초청장을 받기 위해 접근하는 사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개도국에 가면은 한국에 그 취업하러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초청장을 받기 위해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제가 뭐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은 전시회 끝나고 뭐 일주일 후에 제가 한국에 가서 직접 공장 방문하고 싶은데 초청장 보내주실래요? 이렇게 하는 바이어들이 정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천공항에 나가면은 어디로 사라져 버려요. 이게 뭐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내 친구도 그랬어요. 이란의 바이어가 한국에 왔는데 기계 산다고 해가지고 전시회에서 만난 바이어라고 하면서 인천공항에 나갔더니 분명히 그 사람이 입국하긴 했는데 어디로 사라져 버렸다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특히 개도국에 이런 일들이 있고, 선진국에서 선진국 전시회라 하더라도 개도국, 그래서 이제 내가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나 얼굴 이렇게 봐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독일 전시회를 해도 거기에 중동이나 뭐 이런 개도국에서 온 바이어를 가장은 아니지만 실제 바이어가 와가지고 껍벅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담일지, 네, 상담일지는 회사마다 이제 쓰는 이런 양식이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대학 노트가 제일 좋더라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담일지를 씁니다. 그리고 상담일지를 쓰고 나면 보통 하루에 상담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코트라에서 종이 한 장씩 돌려요. 그래가지고 오늘 상담 실적 내세요 막 그래. 근데 보통 코트라에서는 뭘 요구하냐면 그 상담회가 계약액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돼. 상담회 아니 오늘 바이어 10명 상담했는데 뭐 그 사람이 지금 나하고 뭐 얼마치 계약한 것도 아닌데 뭐 어떻게 합니까? 대충 적어주는 걸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럼 코트라가 그걸 요구하느냐? 저 위에서 요구하니까 그래. 정부에서 돈을 주면서 국회에서 뭐 어디서 돈 주는 사람들이 이번에 전시회 가가지고 뭐 얼마 상담했냐? 아 이번에 뭐 1억 5천만 불 상담했고 계약은 그 중에서 1,500만 달러 했습니다. 그래 괜찮은 전시회구만 뭐 이거 어쩔 수 없이 그 코트라 사람들도 알면서도 그거 달라고 그래요. 지방자치단체 사람들도. 그래서 너무 박하게 오늘 상담 없음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좀 비슷하게 이건 교수가 할 얘기는 아닌데 좀 그런 사정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텍스페이어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계량적인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를 한다라고 좀 접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수여러 상담 기법 및 자세 약간 좀 반복적인 것도 있지만 정리하는 겁니다. 우호적인 현상. 여기 지금 요 사진이 우리 여러분들 선배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어디 전시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면 한 이틀 하고 나면 쓰러져요. 잘못하면. 그래서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칭찬을 해주라.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칭찬을 해야 된다. 네. 부수연어 상담 자세 경청하라. 군 리스너가 돼야 된다. 이것도 뭐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저기 아래 9번 한번 보세요. 상담식 호칭. 네. 여러분들 이거 아마 그 뭐 영어를 배울 때도 많이 그 좀 익히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How can I call you? 그 기본이죠. 내가 당신을 어떻게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럼 뭐, 에이, call me Smith, 뭐, call me 뭐 Peter, 뭐 이렇게 그 사람이 불러 주세요라고 하는 거. 뭐 여러분들 레이건이냐, 리건이냐, 뭐 대통령 이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뭐 요즘 뭐 윤석열이냐, 윤석열이냐, 뭐 그거 갖고도 막 따지고 그러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제 여기 이 사람한테는 할 수 없지 뭐. 여기는 아니고 여기 앉아서 얘기할 때 처음에. 뭐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이 회사가 당신 회사 뭐 하는 회사냐 그러면서 정말 그 중동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이 뭐고 이름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걸 물어봐야 돼. 내가 당신 너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냐.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만약에 상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동양 사람은 잘 모르니까. 그러면 뭐 윤수 먼저 콜미 윤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그냥 미스터 라라고 해라 뭐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고 그 나라의 그 사정에 따라서 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한번 호칭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첫 시간인가 그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호칭을 쓰는 그 관행이 나라보다 많이 틀려요. 한국 사람들도 서양식으로 윤수라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라윤수 라자에도 큰맛 찍은 사람도 있고 띄어쓴 사람 뭐 그 앞에 아니면 뭐 그 패밀리 네임을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뭐 양어로 쓰기도 하고 이니셜 뭐 굉장히 복잡해 이게. 그리고 중동 사람들은 막 이름이 하나 둘 셋 넷 막 가. 그러니 이거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어. 자기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패밀리 네임이 뭔지 꼭 물어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편지 쓸 때 디어 미스터 라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미스터 수 이렇게 쓰면은 결례가 돼버려. 그래서 그 사람 패밀리 네임이 뭔지 그리고 내가 당신을 지금 뭐라고 불러야 되겠냐 이렇게 그거 꼭 확인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그 국제회의에서는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풀네임을 부르는 이유가 많아요. 미스터 라윤수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국제회의 할 때 그냥 그 뭐 그대로 불러주는 그대로. 그래서 요 호칭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유럽 전시회 출장자의 힘든 하루 일과 교수가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 저 켈른 전시회 갔다 온 학생 이걸 아마 절실히 느꼈을 텐데 보통 한 6시나 5시에 기상합니다.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고 다 호텔이 전시장 옆에 있으면 좋아. 근데 멀리 떨어져 뭐 1시간씩 가야 된다는 이거 참으로 난감하죠 이게. 그래서 이제 가서 한 9시에 전시장에 도착하면 1시간 정도 정리하고 10시부터 상담 시작해서 12시에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어. 못 먹는 일이 많아요. 계속 다이어트로 오면 어떡해. 거기서 뭐 빵이나 하나 먹고 끝나. 아니면 하루 종일 쫄쫄 굶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전시장에 앉아 있으면은. 예. 어떤 전시회는 뭐 짜장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김밥 같은 거 이런 것도 시켜서 한국 식당에 시켜서 먹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전시회는 절대 가져오지 마라 그런 것도 있어요. 아예 사람 못 들어오게 해버려요. 독일 전시회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상당히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식당에서 한국 도시락 같은 거 해서 여기서 얼른 밥 먹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쫄쫄 굶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시장 내에 분의 식당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교대로 얼른 가서 밥 먹고 오기도 하고. 왜냐하면 아침에 뭐 그 밥 못 먹는 경우 많아요. 특히 유럽에 가면 아침이 굉장히 불실해. 뭐 독일 같은 데는 아침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나 이런 데는 아침에 커피하고 저 뭐야 치즈하고 뭐 몇 개 있고 그것이 아침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배고프지. 근데 하루 종일 밥도 점심도 굶고 있으면 힘들죠. 그래 이제 5시쯤에 이제 상담이 종료되고 나면은 부스 정리하고 보통 저녁에 그 거기 전시 부스 요원들끼리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바이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호텔에 복귀하면 이렇게 9시 10시 돼버리죠. 그 이제 그때부터 또 뭐 서울에 막 전화하고 막 이메일 보내고 막 하고 나면 11시 12시 돼. 그래서 보통 아침에 한 5-6시간 자고 또 다시 전시장을 가야 되는 이런 일이란.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건강 챙겨야 됩니다. 가면 쓰러집니다. 실제로 쓰러진 사람도 있고 교수도 쓰러질 뻔한 여러 번 있었어요. 전시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코트라 직원들은 어떻겠어요? 여기서 이 전부터 해서 쫙 끝날 때까지 완전 강행군을 하는 거니까. 전시 부스 청강리 유인 전략 어떻게 이제 뭐 유인해 올 거냐. 게릴라식 마케팅 거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삼성전자도 좋고 뭐 큰 뭐 SD라고 해도 SD 그룹의 회사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 같은 뭐 스마트폰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스마트폰이다. 여기도 있고 나도 스마트폰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 하는 바이어들이 모르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 가서 하나 서 있어. 여기 서 있다가 여기서 나오는 사람 붙잡고 스마트폰 하나 들고 있는 거야. 이게 들고 있으면서 너 그거 뭐야? 그러면 여기 한국 코리아 파견위원회 가면 여기 스마트폰 있어. 그러면 이 바이어가 놀래가지고 어딘데? 데리고 온다 이거죠. 이렇게. 그냥 왜냐하면 그 바이어는 분명히 이 스마트폰을 이제 취급하려고 하는 바이어는 확실하잖아요. 그 부서에 나왔으니까. 근데 대기업은 사실은 거래하기 힘들어요. 현대자동차 뭐 아무 돈만 있다고 해서 딜러 되는 거 아니야. 상당한 재력이 없으면 현대차 딜러가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서 상담하고 나와봐야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사람을 데리고 모시고 와가지고 자기 부스에 상담하는 그런 건 굉장히 그러다가 굉장히 좋은 그런 바이어를 만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걸 게릴라식 마케팅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경품에 대한 거, 그다음에 경품 준비. 시연회, 데몬스트레이션은 이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저희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지금 삼성전자 작년 가을에 실제 그 현장 모습입니다. 실제 이제 거기서 시연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지금 하얀 옷 입고 서 있죠. 알바생일 수도 있고 뭐 후수 요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요. 잘해야 한 5분, 길어야 한 10분.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또 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제출하면은 이제 뭐 경품을 준다든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시연에는 1분에서 7분 정도를 제한한다. 간단한 화장품이나 이런 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한 30초나 1분 내로 사람은 빨리 설명하고 보내야 돼. 이게. 예, 그런 거죠. 시연에 여러분 읽어보시고 내방객 선별.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진성 바이어를 찾아내느냐. 진짜 여기 지금 이제 그림 뭐 다시 봅니다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보이듯이 이렇게 두 사람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고 지금 아마 여기 위에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모스크바의 인터참이라는 그 뷰티 전시의 실제 장면입니다. 교수도 이거 이제 모스크바에 우리 그때 그 3주차인가 교수가 보여줬죠. 크로쿠스 엑스포라는 그 큰 전시장인데 미용질 할 때 보니까 정말 거의 그 전시장에 꽉 찼어요. 사람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전시의 인파들이 몰려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미용전 같은 경우는 그 바이어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미용실 하는 분들도 다 온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와서 이제 새로운 거 뭐 온 거 없나 이거 보려고 옵니다. 아마 코지모 프로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 요즘은 두바이 같은 데도 굉장히 전시회 많이 해요. 그 뭐 차들로 쓰고도 다 여성들이 예쁘게 하려고 중동 사람들도 이 좋은 화장품 많이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상황리하고 있는 거죠. 자, 결국 이제 전시회 하는 이유가 뭐예요? Qualified leads. 유망 고객을 찾아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전시회 내방객 중 20%만 관심 고객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구경하려고 다닌 사람 그 중에 한 20%만 진짜 그런 바이어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내방객은 세 가지로 구분해요. 단순 내방객, 왔다 가는 사람, 그 다음에 괜찮은 사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물건을 사줄 사람 이 세 가지로 보통 구분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담 진행 당연히 개입, 개입이란 건 뭐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물어보는 거죠. 붙잡고 뭐 딱 오면은 뭐 알고 싶냐? 아니면 뭐 우리에서 어떻게 알고 왔어? 이거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뭐 how can I do for you?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뭐 이게 이제 1단계. 그리고 2단계 좀 관심을 보이면은 자기가 뭘 시연을 해보겠다든지 뭐 하면은 그때 슬슬 이제 얘기하면서 슬슬 명함을 받을 준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 이제 3단계로 가고 4단계는 이제 어떻게 실제 이제 거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죠. 5단계 이때 이제 확실하게 그 사람의 뭐 그 이름이나 그 정보나 개인 정보나 이런 걸 전부 다 하고 그 사람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잘 가세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무슨 얘기는 단순 내방계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빨리 보내고 싶은데 계속 붙잡고 나한테 물어본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건 상당히 중요하죠. 계속 사람들이 오는데 그래서 오면 어떻게 좀 미안하다 하면서 아이고 또 다음 손님이 있어서 미안해요 뭐 이렇게 그렇다고 우리 한국에 지금 명품 매장처럼 뭐 줄 쳐놓고 줄 그어놓고 거기 뭐 사람들 줄세 표현 안 해줄 수도 없고 전시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적절하게 따돌리는 것도 요령이라는 얘기죠. 이제 사실은 이렇게 뭐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또 금방 뭐 하루 이틀 지나면 이런 게 이제 많이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션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느냐, 뭘 그 사람한테 알아낼 거냐, 그 의사결정 수준이 뭐냐, 그 사람이 의사결정할 수 있느냐, 얼마까지 결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뭐 샘플 오더야 아무나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본 오더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결정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성과 측정, 이건 뭐 어떻게 목표는 그거죠. 일반적인 고객을 유망 고객은 세일즈 리즈를 어떻게 창출하느냐 그게 전시의 목적이다 이거죠. 외부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마케팅만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밖에서 일반적으로 전시회 가면은 우리 회사 좀 수출업체가 좀 된 회사 영역이 업력이 있는 회사들은 기존의 바이어들이 와요. 미리 연락을 하죠. 당연히 우리 전시회 이번에 가는데 와라. 그럼 바이어들이 아직 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보통 바이어들이 올 때 이게 바이어가 도매상이다 그러면은 소매상 몇 명 더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는데 보통 그런 기존 바이어 우리 물건을 지금 사주고 있는 바이어들은 여기서 잠깐 인사하고 오늘 저녁에 우리 호텔에서 만나자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저녁에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사장님이 그냥 데리고 나가서 점심을 같이 먹인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우리를 초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전시회가 끝나고 그 사람이 정식으로 우리 회사에 좀 와서 식사 좀 하고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이제 그 웨스턴 테이블 매너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옛날에보다는 사실 뭐 서양 음식도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많이 익히 알고 있고 뭐 유튜브나 뭐 블로그 통해서 많이 알고 있겠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외국 사람을 만났을 때, 서양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식사를 하고 어떻게 실수를 덜 하고 할 거냐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많이 배워놓을 필요가 있다. 예. 지금 그 얘기는 기존 고객을 어때? 기존 고객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집토끼, 산토끼보다 집토끼가 중요한 그 기존 고객이 그 사람 뭐 또 계속 오다 할 건데 그 사람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대충 여기서 보고 그냥 빠이빠이 하면 안 되고. 예. 그래서 현지에 간 김에 그 기존에 우리 물건 취급해주는 사람은 특별히 대접을 하고 그 사람한테서 그 정보를 많이 입수해야 돼. 그 사람은 이미 우리 물건을 현지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가 뭐다. 지금 소비자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있다. 지금 경쟁 업체들은 요거 지금 하고 있어. 그 사람이 너무 잘하고 그걸 잘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제품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걸 전략을 바꾼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존 고객한테 실제로 그 사람들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서 많은 정보를 입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가 먼저 술 취해버리면 안 되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서양 사람들은 내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밥 먹을 때 너무 막 비즈니스 얘기 막 그런 거 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막 산더미처럼 막 서류를 들고 가 그런 건 해서는 안 되지만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정보를 캐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밥 먹으면서 축구 얘기도 하고 한국 뭐 K-팝, BTS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자꾸만 주면서 우리 회사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아마 서양식 디너 테이블 요즘 뭐 결혼식장에서 이런 거 많이 하죠. 결혼식장 호텔에서 결혼하거나 하면 이런 거 여러분들 아마 친구 결혼할 때 아니 본인 결혼할 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알아놓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유럽에서도 그 식사하는 예절이 다 틀리다고 그랬죠. 독일 사람들은 점심은 대충 그냥 먹어요. 그냥 밥을 그렇게 중요시 안 해요. 그런데 이탈리아나 그 스페인이나 프랑스 사람들은 이 식사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점심도 그냥 안 먹어요. 점심도 한 2시간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들의 먹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매너를 알아야 되고 특히 이제 와인의 포도주에서 좀 알아야 돼. 포도주. 대충 그 사람이 뭐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러는데 내가 초대받아서 갔을 때 뭐 얼마짜리 정도의 포도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그 사람의 리스펙트의 그 정도를 뭐 따져볼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유럽 바이어와 이제 거래를 하고 자주 유럽에 가고 하려면 포도주병 이거 저 라벨 이런 읽을 줄 알아야지, 그죠? 네. 뭐 사또, 비그노 이건 뭐 이제 뭐 사또가 저 성이잖아요. 성 거기 성 비그노 성의 것이 브랜드 이름이고 그 아래가 생테밀리옹 그랑크루 이렇게 돼 있어요. 생테 밀리옹 그랑크루 굉장히 괜찮은 이건 포도주 이런 정도는 이건 좋은 거구나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포도주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그리고 이제 이 테이블 여기 놓여 있는 위치, 그러니까 이제 테이블에 접시하고 뭐 포크, 나이프 놓여 있는 거 이거 정도는 알고 있어요. 좌빵우물, 좌빵우물 알아요? 빵 접시가 왼쪽이죠. 왼쪽에 레프트. 그리고 물 종류는 오른쪽에 있다. 좌빵 우물. 나무빵 막 집어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사용할 때는 어때요? 바깥에서부터 사용해요. 바깥에서부터. 바깥에서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샐러드 먹고 그다음에 뭐 그 메인 코스 스테이크 먹고 그다음에 디저트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놓여진 대로 이렇게. 이런 정도의 테이블 상차림이 돼 있는 식당은 굉장히 비싼 식당이에요. 미국 같은 데서는 무지 비쌉니다. 미국 사람들은 보통 밥을 이런 식으로 안 먹거든. 그냥 대충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격조 있게 먹으려면 굉장히 비싸. 근데 프랑스나 그 이태리 같은 데 평소에도 이렇게 다 식당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진짜 이제 고급 하는 데 가면 이렇게 촛불이 정말 켜져 있어요. 교수가 영국에 근무할 때 영국 웨일즈인가 그쪽에 갔는데 거기에 시청의 투자 담당관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녁에 한국 기업인들 초대를 했는데 거기 갔는데 숲속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스터디룸이라고 스터디룸 보통 방이 조그만 방 이거를 스터디룸이라고 그래요. 아주. 근데 거기에 이제 상을 차려놓고 한 뭐 7, 8명만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가니까 전등이 켜져 있는 게 아니라 촛불이 켜져 있어요. 정말 실제 초가 정말 멋있게 하려면 실제 촛불을 켜고 이렇게 만찬 행사를 합니다. 지금 이건 엘리자베스 여왕이 만찬하는 행사예요. 근데 사실은 서양 사람들도 이렇게 멋있는 만찬에 초대받는 일이 거의 없죠. 일생에 몇 번이나 있겠어요. 별로 없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유명한 이제 그 회사 사장님이 돼서 그 아주 좋은 바이어를 만나서 이런 식당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이제 포크 나이프 이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뭔지. 자, 그럼 봅시다. 제일 이제 교수가 지난번에 첫 시간에 얘기했나요? 교수가 영국에 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식당에 가서 뭘 시킬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식당 메뉴가 보통 영어로 돼 있고 이태리 식당에 가면은 영어하고 이태리 말로 돼 있어요. 프랑스 식당에 가면 영어하고 이태리 영어도 모르고 프랑스 말도 몰라. 그래 이거 뭘 시킬지 모르지. 어떤 사람들은 1번 시켜라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 비싼 거 시키면 좋지 뭐 그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서양 음식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도 잘 모를 수가 있지. 그러면 물어보라. 아니면 바이어한테 나는 이런 취향인데 네가 좀 추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또 이제 너무 비싼 거 막 시키면 안 돼. 보통 한 20달러짜리 먹어야 되는데 자기는 50달러짜리 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미투 그런 말 쓰면 안 돼. 니하고 자기하고 나하고 양도 틀리는데 어떻게 미투라고 합니까? 유럽 사람들은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막 이만큼 먹을 수도 있어. 스테이크 막 우리 2인분 먹을 수 우리 먹는 거. 그거 똑같이 시켜서 반도 못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양이 얼마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시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수는 이태리 갔을 때 잘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식당에 보고 사람들이 먹고 있으면 종업원한테 물어봐. 야 저거 맛있는 거 보이는데 저거 뭐냐 그럼 설명해줘. 나도 저거 시킬게. 실패가 별로 없어. 실패가 없어.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죠. 빵은 손으로 뜯어 먹고 생선은 뒤집어 먹지 않는다. 이런 건 이제 상식이죠. 핑거볼 나오는 식당 그게 많지 않아요. 근데 실제 핑거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핑거볼 알죠? 거기에 레몬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레몬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손 씻는 물이라 물을 서양 사람들이 그 여기 볼에다 가져오는 일이 없지. 컵에다 물을 따라주지 볼에다가 뭐 물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레몬이 들어가서 이게 있으면 이거 손 씻는 손을 이 안에까지 씻는 게 아니에요. 여기 씻는 것이에요. 새우 같은 거 먹으면 이게 손에 묻잖아요. 그래서 그걸 닦기 위해서 그 핑거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좌빵우물 실제 bread on the left, drink on the right 이런 영어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뭐 교수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실제 이런 영어가 있다니까 뭐 찾아보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정해질 좀 조심해야 되지. 뭐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있는 물잔이나 뭐 포도주 잔이 엎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게 제일 좀 힘든 일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서 이제 저쪽에 있는 거 하려면은 웨이터나 누구한테 아니면 앞에 사람한테 좀 건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물잔 엎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쟁업체 정보 수집. 네, 그래요. 이게 이제 전시회에 갔으면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업체들과 그 많은 전시품,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한꺼번에 많이 오는데 여기서 얻어야 될 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전시 부스에서 자기 물건을 이제 사갈 바이어를 찾는 게 첫째 목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부스에 그냥 가보세요. 가보고 혹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전시회에 뭐 새롭게 나온 거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면 중요해요. 거기서 정말 어떤 괜찮은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창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정보의 정말 홍수 속에서 무엇을 찾아낼 거냐, 무엇을 또 봐야 될 거냐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또 전시회를 가는 그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트워킹 구출 행사 참가. 그 전시회 하면은 이제 보통 저녁에 무슨 시상식도 하고 뭐 무슨 뭐 발표회도 하고 막 그런 거 낮에도 하지만 저녁에도 하고 그래요. 근데 시간을 내서 그런데 한국 사람은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이런 데 안 간다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한국 사장님들은 이런 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여기 가서 보고 뭐가 새로운 게 뭔지 거기서 어떤 트렌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교수가 영국에 있을 때 이제 연말 되면 영국 기업인들하고 이제 한국 기업인들하고 모여서 연말 리셉션을 이렇게 해요. 그때 옛날 이야기 1990년 이야기입니다. 저녁에 가면 이제 부부 동반으로 많이 가. 부부 동반으로 어떻게 하지 않아요? 이쪽에는 남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 원래 부부 동반으로 파티에 가면 어때요? 같이 부인하고 같이 가서 영국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명함 교환하고 뭐 해야 되는데 한국 여자들, 한국 여성들은 저쪽에, 한국 남성들 이쪽에 가 있다니까. 왜? 서로 영어 못하니까 창피할까 봐. 누구네 아빠 영어 되게 못하더라. 영어 안 들으려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실제로 교수가 그런 일을 겪었어요. 독일에 있을 때 이런 독일 바이어들, 독일 투자자들 불러가지고 교수가 밥을 좀 먹였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그때 충청북도하고 전라남도에서 이제 그 사절단이 왔어요. 두 사람씩 왔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한참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왜 그러냐 게 아이고 이제 좀 뭐 몸이 안 좋아서 독일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겁나가지고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그런 일이 여러분들이 없겠죠.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영어 못 하더라도 가가지고 부딪히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명함도 교환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 사람들 영어 잘 못해. 영국이나 미국 사람 아니면 그 자신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겠어 이 정보 수집하고 현지에 그걸 잘 받아내고 그리고 저녁에 끝나면 그거 잘 메모를 잘 했다가 정말 그게 거기서 어떤 그 보람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도 하고 많은 것을. 그래서 그걸 하면 여러분들이 몇 번 갔다 오면 정말 책 한 권을 쓸 수도 있어요. 정말 실제로 그런 걸 잘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갔다 와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사후 관리는 빠를수록 좋다. 뭐 책에도 나온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전시에 이제 뭐 갔다 오면 그냥 학교로 복귀하겠지만 어때요? 회사에 계신 분들은 집에 회사에 가잖아요. 한 일주일 비우고 나면은 회사에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지.
그러니까 막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빨리 바이한테 당신 이번에 우리 만나서 반갑다. 응? 그 해가지고 빨리 이메일 빨리 보내요. 빨리 그게 중요합니다. 뭐 하루 이틀 일주일 가도 아무 연락도 없으면 바이어가 뭐라 하겠어요. 이 친구 관심 이 회사는 나한테 관심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빠를수록 좋다. 특히 바이어가 요구한 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철저히 대응을 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클로징으로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회사들이 유럽 그러면은 좀 거시기해요. 왜냐면 유럽은 뭐 내가 좀 뭐 하기에는 너무 높은 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많아 실제. 그래가지고 맨날 중국하고 뭐 동남아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뭐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가 성장을 못해요. 성장을. 그 교수가 저거 얘기했었죠. 그 폭스바겐의 납품한 그 회사가 지금도 저 의정부 있는데 포천에 그 회사가 있어요. 지금도. 그 이제 굉장히 지금 많이 커졌죠. 그 회사가 일본 그 미츠다 마츠다에만 부품을 납품하면서 매출이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됐어. 근데 이 회사는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유럽에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안 되다가 교수가 어떻게 프랑크푸르트 그 기차역 앞에서 내가 전화를 받았다니까 그 회사에 출장 가는데 전화 나한테 와서 해가지고 관장님 저희 폭스바겐에 납품해야 되는데 뭐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자동차 부품 뭐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건 뭐 지사 사업 하면서 하세요. 마침 한국 그때 그 지사 요원이 한국 사람이다.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 이제 주저앉았죠 거기에. 그래가지고 마침 지금 한국에 출장을 가 있으니 내가 연락을 해줄 테니까 저희 회사에 방문을 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그 어렵다는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 자동차 메이커의 납품을 딱 성공을 하니까 전 세계에서 오다가 쏟아지는 거예요. 전부 다. 폭스바겐 본사에서 그 회사를 서플라이어로 티어 1 서플라이어로 인정을 했다. 이렇게 소문이 전 세계 사업장에 쫙 이게 소문이 나니까 막 스페인, 무슨 체코, 막 뭐 미국, 중국 여기서 막 오다가 쏟아지게. 그게 유럽 시장인 거예요. 폭스바겐의 교수가 갔어요. 구매 담당 그 부서에 가서 구매 담당 부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만 지금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50%입니다. 폭스바겐이. 중국 가면 맨 폭스바겐밖에 없어. 들어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폭스바겐의 지분이 49%밖에 안 돼. 51%가 아니에요. 그 이제 그 사람이 미스터라 우리가 참 그렇게 됐지 50%가 안 돼요. 뭐 그렇지만 우리는 중국 자동차 공장을 우리가 쥐고 흔든다. 왜? 거기가 머리면 우리는 목이래 목. 중국 자동차 회사 그 대주주가 머리는 자기는 그런 머리를 움직이는 건 목이다. 뭐 그런 재미있는 표현을 하던데 그런 거예요. 유럽 시장을 일단 딱 유럽에는 특히 이 스탠드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그 표준이라는 거죠. 표준. 그러니까 우리도 표준연구원에서 하고 그 공산품 KS 마크 하려면 얼마? 독일에서는 이 어떤 전자제품이라는 게 있을 때 PUV가 이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이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술 수준이 50이다. 50까지만 충족하면 된다. 이걸 하면은 이제 독일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티를 주는 거예요. 인증서를 인증을 해주는 50을. 그런데 독일 회사는 50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한 80이나 90까지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품질 기준을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가 되는 거죠. 한국 타이어에 거기 기술연구소가 하노바에 있었어요. 근데 그 기술연구소에 소장하고 여러 차례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거기도 폭스바겐에 이제 납품을 하고 나니까 미국 자동차 회사는 이건 뭐 무슨 일도 아니야. 그냥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유럽의 그 어떤 품질에 대한 제품에 대한 그 스탠다드는 높이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유럽에서 성공하는 회사는 전 세계를 석권한다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바로 전시야, 전시. 수없이 강조를 했지만은. 그리고 지금 동남아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상담회도 그렇다니까. 상담회 하러 많이 가요. 호텔라에서 요런 방 하나에다가 이거 한 2배 정도 해서 책상 여러 개 놓고 한국에서 쭉 이제 기업인들이 오면은 여기 통역자 앉아 있고 이제 해서 상담 하루 종일 하거든.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이거 바이 오라고 안 온다니까. 왜냐? 시간은 돈이고 시간은 돈. 독일 사람들 어떤 줄 알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 근데 이거 싫어. 노무현 대통령이 베를린에 그 국빈 방문을 갔어요. 근데 베를린 그 독일 외무부에서 뭐라고 한다는? 그 귀국의 대통령 오시는 그 비행기 그 계류비를 그러니까 공항에 내리면 비행기 내리면은 그 돈 받잖아요. 일반적인 비행기는. 근데 대통령이 왔는데 그 돈 달라고 한다니 돈 달라고. 그게 뭐냐? 모든 게 민영화네 민영화. 정부에서 해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대사관에서 그랬대. 한국은 요새 그 인천공항 생겨가지고 너희 나라보다 더 비싼데 나중에 너희 나라 뭐 총리 오면은 돈 낼래?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냥 공짜로 해라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로 철두철미합니다. 뭐 허튼 게 없어 허튼 게. 내가 그 얘기했잖아. 폭스바겐 사람 만났을 때 처음에 만나서 자기들 구매 정책 쫙 얘기해줬어. 거기 경기도에서 뭐 실장이 왔는데 딱 그랬다니까. 아 여기까지는 그 기본적인 내용은 미스터 라드 다 얘기해주니까 들으셨죠? 여기서부터 얘기합니다. 유럽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게 맞춰줘야 돼. 그래서 그만큼 철두철미하고 언제 뭐 와가지고 내가 뭐 급하지 않은데 뭐 내가 뭐 갑인데 뭐 때문에 내가 뭐 커트라에서 오라는데 와가지고 뭐 한국 사람 오면 그래서 상담 안 한다 이게. 어떻게 하느냐? 찾아가야 돼. 그 정도로 그 엄청나게 모든 것이 그 시간을 다투는 초를 다투는 그런 세상에 유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즈니스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그 유럽 사람들보다 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역시 지금도 많은 노동 시간을 우리가 투입하고 있죠. 많은 시간 투입하고 그리고 특히 IT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그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시회 같은 데 가가 출품해서 거기서 좋은 바이어를 만나고 하게 되면 또 유럽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하면은 확실히 길이 보인다. 교수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 있습니까? 네. 양복을 입었을 때 신발은 편한 거 운동화에 신어도 상관없어요. 신발을 이제 뭐 이제 그 지금 앞에 자료에서도 냈지만은 신발은 아무튼 좀 편한 신발, 구두 같은 걸로 보이더라도 조금 편하게 옛날식 어떤 클래식한 그런 가죽 구두보다는 좀 쿠션이 있는 그런 걸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신발을 가지고 누가 시비 걸리면 안 쳐. 굳이 뭐꼭 구두 안 해도 돼. 구두 비슷한 이런 정도. 그렇다고 해서 등산화를 신고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특히나 그런 뷰티 전시회나 이런 데는 사람들의 복장이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복장에 맞게 어느 정도 좀그 세미 캐주얼, 세미 정장 뭐 이런 정도 신발도 그렇게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물어볼 거 있으면 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이게 뭐냐면 유럽에 가면은 여러분들 저거 있죠. 그 무슨 그 동화인가 모르겠는데 그 저 공주가 자기 그 오빠들이 그 공주를 태우고 오빠 새들이 그 양탄자를 물고 뭐 공주를 태우고 간다 그런 그 동화 있죠. 유럽 동화. 그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그거 보면 어떻게 새가 무슨 그 자기 사람을 이렇게 뭐 태워서 가느냐 카페트에 태워서 가느냐 이게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유럽에 가니까 가능하더라니까. 거기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진짜 거기가 사람만 커요. 사람 그만큼 골프장에 갔는데 거기 골프장에 이제 아마 이건 골프장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어마어마한 그 거위가 골프장에서 날아다니는데 무슨 헬리콥터 같아 헬리콥터. 그래서 이야 이 동화가 이게 틀린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과 굉장히 다른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유럽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걸 느끼고 또 많은 걸 또 얻어오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